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인 중에 일수꾼이 있었는데 50에서 100만원 두어 번 빌린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입니다. 보통 일순환 직업이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일수꾼.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일수꾼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수꾼이 생각보다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일수꾼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대부분 서민이에요. 서민. 대한민국 서민이 많잖아. 서민이 많다는 얘기는 그럼 일수꾼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그러면 많다는 거겠죠. 실제로 살면서 일수꾼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뭐 소위 말하는 좀 뭐 사채업자하고는 달라요. 이게. 예. 사채업자하고는 좀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일수는 소이거든. 소액. 사채는 다익이고요. 예. 그러니까 사채는 보통 큰 돈이에요. 네, 수천만원. 보통 일수는 수십 배에서 한 많아봤자 한 100, 200 딱 여기입니다. 네, 딱 이 정도? 아니 몇만원도 있어요. 몇만원. 근데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근데 몇만원 몇십만원도 없어가 일수꾼한테 돈을 빌리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빌릴까? 누가? 예, 서민들 많이 빌려요. 옛날 드라마 보더라도 그 일수꾼이 이제 그 가게 같은 데 와가지고 돈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라마 장면에서. 보통 소상공인이 있는거나 아니면 일반 이제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반 서민들이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 갑자기 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누가 돈을 빌릴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일수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게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자기들도 이제 좀 장사가 안 돼가 돈이 없어요. 근데 주문해야 되거든요. 음식 장사 하려면 생각해보세요. 음식 장사 하려면 재료 같은 거 이제 주문하는 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일수꾼한테 얘기하는 거야. 한 50만 좀 당장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좋습니다. 50만원 빌릴 테니까 하루에 5만원씩 10일 동안 갚아 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자 이제 달달이 붙여가지고. 예. 제가 일수가 하루 이자도 있고 일주 이자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일수금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좀 정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일수를 이용하는 것도 이게 썩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만큼 있잖아요. 일반 서민의 사회를 보면 옛날부터 단돈 몇만 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수꾼 찾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 역사 오래됐어요, 여러분. 일수라는 게. 근데 지금도 아마 많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일수는 아니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전당포로 가죠. 전당포. 이제 사이버 전당포로 해가지고 돈 없으면 이제 뭐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이제 맥북 같은 거,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거 값어치 나가는 것도 있죠. 아이패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자기 담보를 맡겨가지고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갚는데요. 안 갚아, 이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일수하신 분들이 왜 저렇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빌린 사람, 저런 사람들을 왜 멀리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사람들 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앞가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수꾼이 봐도 한심하다는 거죠. 나한테 돈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빌릴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무원분들도 일수꾼 찾는답니다. 공무원분들도. 근데 일수꾼이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일수는 만약에 100만원 빌려가면 하루에 5만원씩 해가지고 도장 찍거든요. 이게 5만원 줄 때마다 도장 찍어서 이렇게 받아내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갚는 게 아니에요. 이게 50일이었으면 50을 한 번에 다 갚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1로 나눠가지고 그럼 50만원을 이제 5만원씩 하면 10일이잖아요 10일씩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와가지고 따박따박 받아내는 거예요.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근데 제도도 안 감사한데 많대요, 이게. 그 지인도 이제 일수꾼 일하면서 돈을 빌려가 놓고 이제 일수들이랑 안 치는 사람들, 못 찍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어?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이자 장사하면서 먹고 살긴 하지만, 야, 이 돈도 안 감사한 도대체 뭐냐? 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뭐 큰 돈도 아니고, 이 단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나를 찾고, 나를 찾아가 돈을 빌렸음에도, 그냥 하루에 몇만 원씩 따박따박 갚아 나가면 문제 없는데, 야, 이것도 못 갚아 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수근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한테 이제 소액의 돈을 빌린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찾는 사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찾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도 많이 못 봤고, 거기다가 제대로 갚는 사람도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드는 거죠. 아니, 일수돈도 떼먹는데 지인 돈 얼마나 잘 떼먹을까. 그래서 남의 돈 안 갚는 사람 치고 못 갚는 사람 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야. 저 이수근 저분도 얼마나 많이 봤을까. 내가 큰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몇만 원씩 따박따박 갚아 나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갚는 사람 수두 빽빽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청승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돈 얼마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많을 거예요. 남들한테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몇만 없어가지고 뭐 일수 쓴다, 아니면 뭐 전당포에 물건 맡긴다, 그런 얘기 참 못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이나 어떤 그런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내가 돈에 쪼들려가지고 내 물건 팔았다는 얘기 참 못하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요즘에. 요즘에 중국의 사정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수중에 돈은 없지, 나갈 돈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물건 대파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팔립니다. 명품 가방이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차라리 뭐 신발 같은 거면 그래도 팔리긴 하는데 명품은 정말 안 팔립니다.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리 비싸게 주고 뭐 헐값에 팔린다거나 팔리지도 않으면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돈도 없는데 이 마구잡이를 소비하지 말라고요. 뒤를 보란 말이야. 일수꾼이 한 시방에 볼 정도면 말 다 한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 일수 나와있죠. 매일 빚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거.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건 본인 죄가 아니지만 나이 먹고 나서도 가난하면 본인 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난 건 사실 이거는 뭐 운명이에요, 운명. 거슬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팔자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나이 먹어서도 가난한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었다는 거 뭐예요? 이미 수많은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린 거 아닙니까? 가난해도 일할 수 있고요.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가난한 환경에 자랐다, 부모한테 뭔가 좀 좋은 어떤 지원 못 받았다, 그런 걸 핑계 삼아서 계속 이제 돈 안 모으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 관리 못해서 나이 먹고 가난하잖아요. 그건 본인 죄죠. 본인한테 책임이 있죠. 그걸 가지고 사회가 문제네, 뭐 대한민국이 뭐 문제네, 그러면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통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분들이 이제 부모님처럼 안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살았던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이 먹고 돈 없어가지고 부모가 겪었던 거를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을 물려받는 거죠. 그렇게 가난을 물려받고 나면 세상에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막 술 마시고 하는 말이 맨날 뭐 대한민국이 문제고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희망도 없다, 나라가 문제네. 맨날 뭐 남탓만 해요, 남탓만. 자기 탓하는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지금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뭔가 좀 성찰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제 방송 보신 분 중에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보실 겁니다.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메탄지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가난한 환경이 잘하는 사람은 메탄지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해야 돼. 그나마 부모님처럼 안 살려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우리 집이 돈이 없고 살림이 안 나아지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 예. 보통은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부모님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예. 부모님이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직장이 별로 안 좋거나 일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노름 같은데 뭔가 빠져 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 자랐으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의존하거나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뭐냐, 내가 앞가림을 잘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애초에 부모님은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독한 마음을 가진 게 좋아.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좀 안 좋은 동네 살고 있지만 두고 봐라, 내가 돈 악착같이 모아서 이 동네 뜬다, 돈 모아서 이 동네 나간다, 그리고 이 동네는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돈을 모아서 이사 가면 이 동네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만약 이사를 가잖아.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흔적은 다 지우는 게 좋아. 네. 왜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간 좀 독한 마음을 사셔야 돼요. 아무튼 가난한 게 자란 분들, 뭐 부모님한테 좀 원망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대신 본인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잖아. 그걸 무기 삼아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돈 모으셔가지고 어떻게든 그 척박한 환경에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